눈높이에 맞춰 정치를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정치 토크쇼 노잼 정치쇼의 진행을 맡은 신정현입니다. 반가워요. 자, 제 옆에 한 분씩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청년정책위원회 그리고 엔터지 컴퍼니 대표 이사야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에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인피루트 김진 대표입니다. 예. 자, 두 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우리 또 애청자분들께 각자 한 주에 좀 여러분 소식을 전해주세요. 사실 2021년이 벌써 2월이 다가왔어요. 한 달이 너무 이게 빠르게 너무 빨라. 지나가서 사실 뭘 했는지 모르겠고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올해 초는 일거리가 많이 없어서 이제 좀 지속 가능성을 가질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회의를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속 가능성 어려운 표현이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이죠. 네. 지속 가능성. 그렇죠. 네, 좋습니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음. 지속 가능성보다는 올해는 저 카페를 계속 유지를 해야 하나.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매출이 울지 마시고. 바닥을 기어다녀요. 바닥을 그래서. 그러게 그 카페 저희가 한번 가봐야겠네요. 어디 위치에 있죠, 카페? 저희 능곡역에 네. 4층 그 개찰구 바로 앞에 있거든요. 능곡역에 있으니까. 네, 역 안에. 그 역 안에 있는 그 카페가 그 카페예요? 네, 그 카페예요. 오, 가보겠습니다. 네. 가보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 사실은 못 갔어요. 네. 아는 건 알았는데. 오세요. 가서 사드립니다. 네, 제가 한 10,000원어치 사가겠습니다. 지금 자막으로 위치랑 어디인지까지 네, 사진이랑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증샷 올려주시면 선물 보내드리죠. 너무 좋아요. 아이고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 주 동안 또 저는 육아로 두 분은 또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로서 바쁘게 지냈던 것 같은데요. 이제 한 주 동안 각자 좀 이슈 하나씩을 던지는 네. 시간입니다. 우리 사연님은 좀 어떤 네. 주제를? 지금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조두순이에요. 어머나. 갑자기? 지금 갑자기? 네. 진짜? 네, 나 몰랐네. 조두순 2위가 기초생활수급 문제인데 방금 기사로 나온 부분이 조두순이 이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잖아요. 맞아. 근데 기초생활수급이라고 하죠. 그걸 월 120만 원씩 그 신청을 해서 통과가 됐대요. 헐. 그래서 이제 그 네티즌들이 분노라고 했어요 지금. 왜 내 세금이 범죄 저지른 사람한테 가느냐? 이게 지금 국민청원에도 올라가고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이 이슈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이 조두순 씨가 그 세금을 받아서 본인이 이제 기초생활을 영위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아픈 그 사건을 기억하는 시민들은 엄청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세금이 왜 그 사람한테 가냐? 이러면서 막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인님은? 저는 용납이 안 돼요. 용납 안 됩니까? 그러니까 왜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죄와 음. 없는 죄가 있는데 사실 이건 용서할 수 있는 죄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나영이는 평생 그걸 안고 가야 될 상처인데 저 그렇죠. 사람은 징역을 살다 왔으니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끔 보내주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원래 삐처리해주세요 삐처리. 빠꾸 없으신 우리 인터넷 대표님 화학적 거세를 진행하고 화학적 것에 뭐 이렇게 법이라는 게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그 국민들에게는 평등한 게 법이잖아요. 그치. 근데 사실상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안 줬으면 좋겠는데 과정상 하자가 없는 사람이라서 이게 또 줘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걸 또 줘버리면은 법에 허점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 정말 저도 답을 못 내리겠어요. 제가 한마디 하면 참 이게 정치인이 이런 소리 한다고 또 욕먹을 것 같은데 저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든 법이 정한 그 형량을 맞추고 나왔잖아요. 그게 많고 적고는 따로 우리가 또 논쟁을 해야겠지만 저는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형량을 맞추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왔을 때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없더라고요. 직장을 구할 수가 맞아. 없어요. 아무도 채용을 안 하니까. 사실상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생계지급을 받지 못하면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국가가 저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다시 말하면 그 누구라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적법한 과정으로 살아간다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최소한의 요건은 마련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근데 왜 그게 앞에 조두순이냐라고 또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앞서서 말했던 말을 또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두순 정말 악당이고 악랄한 악마지만 어쨌든 형량을 이제 하고 나와서 지금 현재 직업이 없고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저는 또 한 가지 두려운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럴 때 오히려 사회에 또 다른 분노심을 가지고 제2차, 제3차 또 다른 범죄를 또 저지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회가 그럼에도 최소한의 그 안전망을 제공해 줌으로써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고요. 네, 저는 요번에 상생연대 3법이라는 거를 좀 키워드로 좀 갖고 왔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 한번 반복됐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또 경기도는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적절하냐 아니냐 가지고 토론을 많이 했잖아요. 네. 모두에게 다 주는 것이 맞을까? 힘들고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좀 집중하는 게 맞을까? 근데 이제 요번에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당대표께서 제안한 것은 바로 첫 번째, 협력이익 공유제. 어렵죠, 단어가. 두 번째, 손실보상제. 세 번째가 사회연대 기금 제도입니다.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협력이익 공유제는 이런 코로나 같은 국가적 사태에서 이익을 본 기업들이 있어요. 뭐 재벌 10대 기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20% 이상 급증한 이런 이제 일들도 있었고요. 이런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이익이 창출되는 기업들의 이익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내놓고 이것들을 피해를 많이 입은 국가적 재난 시기에 피해를 많이 입은 쪽에다가 함께 분배해주자라는 거거든요. 이게 협력이익 공유제인데 어떠세요, 여러분? 공산당 같은데? 아주 공산주의 같은. 아, 그래요? 네. 오. 그 공산주의 같아서 좋다고? 아니 약간 비꼬는 거예요. 아, 근데 그럼- 피해 입은 기업 입장에서는 그 약간 그 신라 같은 희망이죠. 좋죠. 단비가 주식이 300%가 올랐어. 네. 수익을 나눠주래. 주식. 안 주죠 저는.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화같지 않을 수 그렇죠. 있겠죠. 예. 근데 마지막에 공산주의 같이 만약에 국가가 강제를 하면 그럴 수는 있는데 네. 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세제 혜택을 주면서 이제 자발적으로 하라라는 것 같았어요. 이번에 발표된 거는. 그런 부분 또 우리 진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주는 것보다 세금이 더 적을 거 아니에요. 적겠죠. 그러면은 안 하지 않을까? 대기업들이 그 사회공헌팀 만들어가지고 그 일부 수익을 계속 사회공헌 하는 걸로 하잖아요. 쓰고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강요가 좀 바탕에 깔려있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 또 이제 언론도 띄고 하면은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요거의 취지는 그런 것 같았습니다. 민간에서 어쨌든 간에 더 아픈 사람과 조금은 더 많이 이익을 얻은 사람이 서로 상생하자라는 차원에서 국가는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줄 테니 자발적으로 이익의 일부를 또 나눠줘. 아까 말했던 좋은 제안이기도 하지만 또 코로나 같은 국가적 위기 시에 더 큰 이득을 본 기업들이 또 나눠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뭐 좋은 취지라는 생각은 들어요. 만약에 이걸 강제했다면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손실보상제예요. 아까 이제 카페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뭐 재작년 코로나 이전의 평균의 매출과 코로나 이후의 매출을 비교를 해서 그 매출 차이만큼을 6개월인 6개월, 뭐 9개월인 9개월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10만 원씩 모두에게 다 지급하는 저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아예 콕 집어서 서류 제출하면 거기에 맞게끔. 그럼 받을 거예요. 준다고 하면? 주면 받지. 공산주의인데. 그 영업 제한에 걸려 있는 카페를 비롯해서 뭐 노래방도 있고 PC방도 있고 되게 많은 업종들이 있는데 국가의 명령에 따라서 영업을 제한했던 이제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해줘야 된다는 취지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지금의 시기에 무너져버리는 경제의 한 축을 살릴 수 있는 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반대로 생각하면 손실보상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국가가 메꿔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국가의 채무란 말이죠. 결국에 국가가 나중에 다시 갚아야 되는 금액인데 나중을 본다면 큰 다음 세대를 위한 짐을 지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그것도 맞는 것 같아. 지금 재난 기본소득도 그렇고 기사 보면은 몇십 년째 갚아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미래 세대의 자원을 끌어와서 우리가 또 돕는 것인데
저는 국가적 위기에서 필요하다면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것이 지금의 무너져버린 경제 생태계를 살리는데 무엇이 효과적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 아까 말했던 재난지원금은 헬리콥터처럼 머리 위에서 그냥 돈을 다 뿌려서 맞아. 가져가 이런 개념이었다면 손실보상제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 제한이 걸려버렸던 거기에 응당 잘 따라왔던 소상공인들에게 그만큼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 근데 이것이 소상공인들이 무너져버리면 우리나라 경제 한 축이 무너져서 이걸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적시에 돕는 것은 오히려 미래 자원을 보호하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그냥 주는 것보다 뭔가 조건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국가한테 도움을 받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수익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을 때 국가한테 뭘 다시 해줄 건지, 그러니까 다시 새로운 사람을 그 사람들이 도울 수 있도록 협력이익공유제랑 이제 좀 비슷한 돌아가죠. 느낌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약자로서 피해를 받았지만 네. 후에 또 어떤 경기의 네. 흐름에 따라서 엄청난 이익을 받을 수 그쵸, 있어. 그쵸. 근데 또 그 경기의 네. 흐름에 따라 어떤 데는 엄청난 피해를 또 입을 수도 다시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좀 이익 받은 것들을 나중에 다시 앞에 이제, 내가 받았던 네, 게 있으니까 다시 뭐 기금으로 만들거나 해서 돕는 거. 다시 역시 돕는 사회적 경제 그런 거는 이득. 그렇죠. 그런 거는 또 동의하시는 거죠. 그 왜냐면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PC방을 워낙 친구랑 가는 걸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PC방 갈 거거든요? 그럼 다시 PC방이 살아나겠죠? 그래야죠.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 하나 드리면은 마지막 세 번째가 사회연대기금법이에요. 요거는 이제 민간과 민간, 개인과 기업, 혹은 정부와 기업이 같이 기금을 마련하는 겁니다. 이런 위기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마련할 수도 있고요. 정부는 정부 예산의 일부를 기금으로 함께 얹어서 이걸 통해서 피해를 많이 입은 그런 국민들을 돕자라는 겁니다. 세계가 되게 같은 느낌인데 자발적으로 이익을 나누고 모아서 더 어려운 사람을 돕자. 이게 바로 상생연대 3법인 것 같아요. 저도 작년에 그 사회연대은행에서 네.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 작년 그러니까 진짜 폐업해야 되나를 고민할 때 1,000만 원을 그냥 무이자로 빌려줬어요. 아이고. 1년 동안은 안 갚아도 되고 그 다음 연도에 이제 분할해서 무이자로 갚는 건데 저는 그게 진짜 너무 한 줄기 빛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빌려줘서 무이자로 잠깐 필요할 때 그렇죠. 저 그거 아니면 못 벗었을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정말 작은 돈이었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제 코로나 위기에 우리 지은 대표님과 같이 너무너무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상생연대 3법은 그런 분들에게 좀 한 줄기 빛이 되지 않을까? 이게 미적미적하지 말고 이 법안 빨리 통과시켜서 좀 빠르게 바로바로 지금 적시할 수 있게 좀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옆에 앉아 계신 두 분이요. 고양시를 기반으로 한 창업가거든요. 아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생각이 너무 많아. 도시재생? 사업하면 되게 다 잘 되나 봐.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저는 망하는 길이라고. 창업하게 된 계기는 뭐 없었어요. 그냥 제가 누구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네. 아 그래 영상 이 제작 기획 이거 어떻게 추천할 만해요? 창업으로서 어때요? 추천은 하지 않아요. 왜냐면